네,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이상현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낮엔 너무 찜통더위예요. 그래서 네. 밤이 되면 약간 시원한 맥주와 함께 또 야식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도 요즘 뭐 야식 즐겨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나 식도 건강을 위해서 야식은 좀 참는 게 좋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 위장 질환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좋지 않은 식습관이에요. 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밤늦게 늦게 드신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소화 안 되는 인스턴트나 여러 가지 음주와 흡연 등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이런 다양한 위장 질환들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런 위장 질환들이 생기면 어떠한 증상들이 발생할까 네. 그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보시면은 음. 우리가 위장증 질환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런 답답한 증상들이 생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명치 부분에 뭔가 걸린 것 같고 뭔가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이런 통증 같은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참 요즘 많죠. 이 속쓰림. 맞아요. 이 예. 속이 뭔가 타들어가는 것 같고 뭔가 애리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서 위장관에 음식물이 오래 저류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위 점막이 계속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래 음식이 머무르게 되니까 가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부패가스가 계속 위장관 내에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계속 꺽꺽 트림으로 올라온다든지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든지 팽만감이 생긴다든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화가 안 되다 보면은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속에 뭔가 있는데 뭔가 잘 내려가지 않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역시 그런 증상들도 잘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화의 마지막 과정은 뭐죠? 뭐죠? 네, 소화의 마지막. 소화의 마지막 과정은 배설을 바로 해야죠. 그렇죠. 예, 예. 배설이죠. 아. 바로 이 변이 잘 나와야 되는데 네. 이 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또 변이 나오더라도 너무 자주 나온다든지 너무 묽다든지 그다음에 이 변을 보기 전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찬다든지 이런 다양한 증상들 정말 많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흔하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인 것 같아요. 네, 예.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있나요? 네, 더 훨씬 많은데 네. 특히 사실 요즘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질환이에요.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저도 약 먹어봤어요. 그렇죠. 예. 역류성 식도염 네네네. 네, 들어보셨죠? 네네네. 네. 위 내시경을 하면 흔하게 진단되는 그런 질환인데 요즘 이제 식습관이 많이 서구화되면서 이런 질환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이것도 역시 대표적인 위장 증상으로 신물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 가슴 쪽이 쓰리거나 또 마찬가지로 애리거나 네.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계속 역류되면서 불편하게 되니까 요 인후부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요 목 부위를 계속 위산이 자극을 하면서 이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그다음에 인후두 부위에 계속 뭐 기침을 유발한다든지 네. 이런 다양한 증상들과 심해지면은 뭐 음식을 넘기기가 힘들다든지 오. 불편하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명 아시죠? 귀에서 소리 난다던가 네네. 그다음 비에 코에 염증 생기는 이제 비염이라던가 어지럼증이라던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위장 질환과는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합병증으로 잘 발생하는 질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식도 역류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다 느껴봤을 한 번쯤은 그런 증상들인 것 같아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조금 더 눈여겨봐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다양한 불편한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 한의학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위장 질환에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네. 이 담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담이요? 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담이 결린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 좀 네, 그렇죠. 네, 맞나요? 저도 많이 이제 쓰는 용어고 예, 예. 한데 그 담이 사실은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담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노폐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 소화를 잘 시키고 음식을 잘 내려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식습관이나 안 좋은 위장의 문제로 인해서 그 소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이 체내 위장관에서 축적되는 노폐물인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 찌꺼기 썩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노폐물이 몸속에 이제 축적이 되는데 이게 안 좋은 게 굳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단단해지는군요. 그렇죠. 담이 축적되는 그런 장기나 조직을 굳게 만드는 성질이 있는 거죠. 이게 굳어지면서 1차적으로는 당연히 위장을 굳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많이 말씀드릴 바로 담적이라는 것이에요. 네. 담으로 인해서 적치가 생긴 거죠. 굳어진 증상이 생긴 거고요. 이런 위장이 굳어지면서 고질적이고 잘 낫지 않는 위장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위장병으로 끝나면 저희가 뭐 이걸 잘 치료하면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게 위장병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몸속에 노폐물이 많이 축적이 되면서 이 축적된 노폐물이 이 혈액이나 림프액 등을 타고 네. 온몸을 순환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이 순환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전신 증상들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네. 한의학에서 십병구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10가지 병 중에 9가지는 담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오. 그만큼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하게 되는데 전신에 걸쳐서. 그렇죠. 예. 동의보감 아시죠? 네. 이 동의보감 아주 유명한 한의학 저서인데 그 한의학 저서에 담 때문에 어떤 질환들이 생기는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거의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증상들이 거의 망라돼 있다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두통부터. 그렇죠. 예. 두통부터 뭐 어지럼증이라든지 어깨 부분의 통증이라든지 또 뭐 옆구리 통증, 허리 통증 다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중풍이나 치매와 같은 아주 중증의 질환들도 유발을 할 수 있다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심장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뭐 천식 같은 질환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담으로 인해서 위장관이 굳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위장 증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배가 아프다든지 명치 부분에 통증이 있다든지 뭐 꺾어 가스가 오르는 트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설사,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명, 난청 정말 많은 증상들이 담으로 인해서 생성될 수 있다고 동의보감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담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담 독소가 전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상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예. 영상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우리 몸의 위장은 이 각 점막에 게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영양소를 음식을 통해 흡수를 하잖아요. 이로운 영양소는 이제 몸 위장 내로 흡수를 시키고 네. 그 다음에 해로운 그런 물질들 이런 것들은 점막 게이트가 막아서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아주 정밀한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을 이제 보호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담적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은 이 점막 게이트가 잘 작용하지를 못하게 되죠. 좋지 않은 식습관이나 이런 타고난 위장이 악하신 분들은 소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안에서 이 음식 찌꺼기가 썩어서 부패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담이 생성되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이것들이 위 점막에서 위장 외벽으로 축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위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담적이라는 것입니다. 위장이 굳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위장 다양한 고질적인 위장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담이 이제 전신을 순환하게 되면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전신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담 독소가 혈액을 타고 전신을 이제 돌아다니기 때문에 온몸으로 퍼지면서 뭐 여러 가지 통증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설명 들어볼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네. 어떤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어떤 환자분들의 그런 질환군이 제일 많을까요? 병원에서요. 네. 뭐 가벼운 통증이나 소화기 질환인가요? 주로 이제 네. 어디가 아플 때, 네. 뭐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플 때 가죠. 아프거나 예, 예. 어디 아파서 사실은 병원을 제일 그쵸. 많이 가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의료기관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가장 많은 질환들이 바로 이 통증 환자, 통증 질환 환자분들입니다. 네. 특히 뭐 진짜 뭐 전신의 다양한 통증, 고질적인 통증, 잘 낫지 않는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담 독소가 아까 전신의 통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고 치료가 되고 하면 좋은데 그게 잘 낫지 않거나 자꾸 재발하거나 그리고 약을 오래 드셔도 계속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게 되면 환자분들은 또 지치시고 많이 그쵸.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네. 많죠. 그래서 뭐 물리치료나 뭐 약물치료나 수술치료나 혹은 뭐 침치료나 이런 다양한 치료들을 받으시게 되는데 과연 이런 잘 낫지 않는 고질적인 통증 질환들이 과연 단순히 그 부위, 통증 부위의 문제인지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거의 그렇게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부위의 염증이나 네, 그쵸. 통증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왜 잘 발생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담 독소가 아.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전신을 순환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몸의 그런 곳곳에 염증이나 통증을 잘 유발하게 되는 것이고 네. 화면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위장에서 담 독소가 형성돼서 결국에는 이 혈액이 탁해져서 여러 부위에 이제 그런 염증이나 통증 반응을 유발한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이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담 독소 이외에도 그런 통증 질환이 단순히 그 부위의 문제만 뿐만이 아니라 네. 내과적인 부분.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보기에는 이제 이런 통증 질환, 잘 낫지 않는 통증 질환 대표적인 것들이 뭐 퇴행성 관절염이나 네. 류마티스 관절염, 또 혹은 섬유 근육통, 근막 통증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내과적인 문제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제 심장은 혈액 순환을 담당을 하고요. 신장은 진액 공급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간은 한의학적으로 근육을 주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장기들의 기능인데 결국에 이런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통증 부위에 혈류 순환이 잘 안 되고 그쵸. 또 관절 부위에 진액 공급이 잘 안 되고 또 간의 문제로 그 관절 부위나 통증 부위 주위 조직의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잘 낫지 않는 고질적인 통증 질환들이 잘 발생된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그 사고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전신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담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희 이상현 원장과 함께 소화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한방적인 치료법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평소 좀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뭐 더부룩하시고 여러 가지 소화기 질환이나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 병원에 가시기 전에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 역류성 식도염 약을 좀 먹었었고요. 여름이 되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도 더위를 먹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어떤 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야식 때문인가요? 저희는 이제 네. 더위를 먹지만 네. 위는 담을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담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예. 위가 이제 담에 쌓이면서 그렇죠. 결국에는 이 담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위장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 네. 아까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위식도 역류 질환,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아까 말씀드린 담적이 위장이 굳어지는 질환이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니까 이 위장의 운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위장이 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운동성 떨어진 저하된 상태가 돼버리니까 위장에 음식물이 오래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오래 머무르면서 안에서 이제 그 음식물이 저류된 상태에서 부패가스도 형성이 되고 또 위장관 내 압력도 높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위산 분비도 계속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위산이 계속 분비되는 상태에서 이 위장관 내 압력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 식도하부 관략근, 쉽게 말하면 위장 입구 부분이 잘 열리는 상태로 되면서 이게 역류가 잘 유발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약이 이제 바로 위산을 억제하는 약인데요. 맞아요. 근데 이 위산을 억제하는 약이 물론 효과가 좋고 많이 쓰이는 약이지만 사실 진료를 하다 보면 이 위산의 양 자체가 또 절대적으로 이 역류성 식도염을 또 결정하는 요인은 또 아니거든요. 다양한 요인 때문에 사실은 그 위산 억제제가 듣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고 네. 특히 이 담적이 심한 분들은 고질적인 이런 역류성 식도염 질환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잘 낫지 않으신다면 한 번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속이 좀 더부룩하고 이렇다고 해서 병원에 바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흔하게 올 수 있는 증상이다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소화기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이런 질환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그 환자분들 뵈면 두 부류로 나뉘는 것 네. 같아요. 조금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조금 아플 때 좀 좋아지겠지, 네. 별거 아닐 거야, 맞아요. 괜찮고 참아보시는 분들. 실제로 이제 우리 몸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그런 회복하는 기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면 대개는 자연적으로 회복을 잘 하고 또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특히 위장 질환도 위장이 안 좋으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음식을 조금 조심해서 드신다던가 또 뭐 요즘 정보가 많잖아요. 또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참고해서 스스로 이제 자가적으로 좋게 만드는 그런 습관들을 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이게 자주 재발을 한다. 자꾸 낫지 않고 뭔가 재발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몸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주는 거라고 봐야 돼요. 우리 몸에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낫지 않거나 자주 재발하는 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위산이 역류를 하더라도 식도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 그런 단계일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비밀환성 위식도 역류 질환이고 이것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결국에는 위장 점막에 식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문제가 역류성 생기는 식도염으로 거죠. 예. 진행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더 심해지면 식도 내강이 좁아지거나 또 혹은 식도 점막이 변성되어서 그 식도선암의 원인이 되는 네. 역류성 식도선암의 원인이 되는 발해 식도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식도선암의 발병률이 높지 않고 편평세포암이 높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또 이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위장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또 올 수 있는 질환들이 있죠? 네, 같은 원리로 설명을 드리면 이 위염에서 예를 들어서 위염 소견이 계속 진행되면 위장 점막이 얇아지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위축성 위염이고 위장 점막이 변성이 진행되면 이것이 장상피 화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암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 5배 이상 올릴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이 다 위암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손상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쵸. 위장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잘 관리를 하시고 정기적으로 잘 체크를 하시는 부분이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소화기 질환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할 때 우리 이제 병원을 가잖아요. 증상만 가지고. 네. 병원에 갔을 때 해볼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우선 이 위장 질환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특히 고질적인 잘 낫지 않는 담적이 아닌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 담적이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체계화해서 설문지를 제작을 하였어요. 네. 그 설문지를 통해서 일단 담적 여부를 추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환자분의 증상은 사실 주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기 신호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EAV라는 진단 기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전통적인 한의학적인 진단 방법이죠. 바로 맥을 본다든지, 그다음 혀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배를 눌러봐서 복진을 통해서 담적의 여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한 부위만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 부위를 이렇게 누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장 입구 부분이죠. 분문 부위의 체기 상태를 체크를 해서 소위 우리가 명치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서 어느 정도 체기가 있는지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으로 가서 위와 장의 담적의 정도를 평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장염이나 혹은 변비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요. 네. 자궁이나 방광 부위에 혹시 질환이 의심되진 않는지도 복진을 통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복진까지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 EAB 검사라고 하셨는데 네. 이건 또 어떤 건지 저희가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검사 방법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우리가 이제 증상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지표 그런 걸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독일에서 개발된 기기입니다. 네. 전통적인 한의학의 경락 이론과 그 다음에 전자과학 기술을 결합시켜서 그것을 개발한 이제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서 네. 개발한 기기인데요. 환자 몸에다가 일정 정도의 아주 낮은 전류의 안전한 전기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환자의 몸에 그런 장기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이 저항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저항값을 측정을 해서 네. 환자분의 장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측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검사고요. 우리가 이제 검사라고 하면은 보통 뭐 엑스레이나 CT, MRI 이런 보통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검사 기계는 아주 간단하게 시행할 수가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기 질환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해볼 수 있는 검사 방법들도 다양하다는 거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더욱더 심해질 수 있는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불편한 속사정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거나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명치 아래쪽이 더부룩하고 속도 쓰린데 심할 때는 쥐어자는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증상만 봐서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그런 네.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명치 부분이 통증이 있거나 뭐 쥐어짜는 듯하고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장이 체기가 좀 심할 때, 좀 급성일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고요. 특히 이 명치 부분의 통증은 대표적으로 이제 위의 문제 혹은 위산이 역류해서 이 식도 하부를 자극을 하거나 역류의 문제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명치 부분은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위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심장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장기의 문제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내원을 하셔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좀 점검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받으신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4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양치질을 해도 입냄새가 나는데 역류성 식도염 때문일 수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이 요즘에 젊은 분들이 사실 더 많이 고생을 하시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질환이 바로 이 구취인데요. 입에서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사실 이제 치아의 문제나 뭐 잇몸의 문제나 이런 치과적인 부분으로 보통 먼저 검진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이제 구취가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담적의 증상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구취입니다. 아까 제가 음식 찌꺼기가 썩은 게 네. 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장관 내에 그런 이제 물질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오래 있고 네. 부패하고 이렇게 머무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썩은 냄새가 이제 올라오는데 그것이 이제 뭐 트림이라든지 혹은 역류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음식물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위장에서 냄새가 그냥 올라오게 되고 굉장히 고질적인 잘 낫지 않는 질환이 네.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가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실시간 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가 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건강 상담 전화 지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거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소화기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76살입니다. 네, 76세시고요. 어떤 증상들 때문에 불편하신지 저희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76인데요. 네. 제가 의염이 한 1년이면 한 두세 번 걸리는데요. 위염이요? 의염. 네, 네. 이제 의인의 시경도 받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그래 보면 네네. 의염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그 전에 한 40대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 전에는 그냥 병원약 겨다 먹으면 그냥 잘 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그게 바로 안 나서요. 예.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네, 네. 꺽꺽거리고 네. 요즘 그리고 좀 속이 좀 미식거리고 메스꺼우시고요. 그런 증상인데요. 네. 그래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전에는 뭐 그냥 아무거나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병이 거식이 되잖아요. 악화돼서 이제 막 속도 쓰리고 이렇게 아팠는데 네, 네. 요즘은 이제 하도 겪어보니까 이제 처음이 이제 좀 시작할 때부터 병원약을 먹으니까 좀 덜한데 그게 바로 안 낫고 이제 그렇죠. 그래 한 달이나 이렇게 돼야 나서요. 그러시고. 그래서 먼저 네. 선생님 TV 보니까 네. 좀 한번 상담 좀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일단은 아버님 증상 잘 들었고요. 예, 제가 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우선 위내시경을 하셨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검사는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염 소견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위염 소견은 사실은 굉장히 흔하게 진단되는 소견입니다. 단순 위염이면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폐하생으로 넘어간 상태면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위염이 있어도 사실은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위염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무조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위장이 굳어지거나 위장의 운동성이 저하되거나 이런 상태로 좀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을 먹어도 잘 듣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 약이 예전에는 잘 들었는데 지금은 잘 듣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된 거는 결국에는 위장의 어떤 고질적인 상태가 좀 서서히 기능이 떨어진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의료기관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위장 상태가 단순 위염 말고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진단을 하고 그에 걸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실 좀 필요가 있어 보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더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원장님, 저희 이제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는지 그 치료 방법을 또 영상으로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우선 저기 영상을 보시면은 위와 장에 거뭇거뭇하게 낀 것들이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담이라는 것인데요. 담이 위장관에 끼어서 위와 장이 굳어져 있는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액체가 이렇게 지금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약물이 투여가 되는 과정이고요. 사실은 이 위장 환자분들은 어떤 약을 드셔도 위장을 치료하는 약을 드셔도 이 약조차도 사실은 소화를 잘 못 시키거나 약을 먹어도 불편해진다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네. 참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농축 발효 과정을 거친 약물을 투여를 하게 되고 이것이 위와 장 점막에 이렇게 서서히 잘 흡수가 되게 됩니다. 흡수가 되게 되면서 그 약물의 치료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면서 지금 위 점막이 지금 현재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위와 장에 아까 담 때문에 꼈던 그런 담적이, 담 독소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서서히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위와 장의 운동성이 회복이 되는 네. 그런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약물 치료 방법이고요. 네. 야, 두 번째로 또 이제 해볼 수 있는 치료는 어떤 방법이죠? 사실은 이런 약물, 화학적인 치료를 하게 되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이 굳어진 담적이 심한 분들은 사실은 약물적인 치료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자극요법을 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심부 위장관 자극 치료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온열 자극, 진동 자극을 그 위와 장이 굳어 있는 담적 부위에다가 심부에다가 자극을 투여하게 되면은 그 자극이 전달되면서 세포의 투과성과 흡수성이 증가가 되고 그 부위에 혈류 순환이 촉진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굳어져 있던 담적 덩어리가 서서히 부드러워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위와 장의 운동성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생체전류 치료라는 것인데요. 아까 EAB가 전기적인 그런 문제로 진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그런 전기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말 그대로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세포의 상태를 회복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위장관뿐만 아니라 아까 담적이 여러 관절의 문제, 통증 문제까지 발생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통증 문제까지 해결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는 이제 관절이나 통증 부위, 지금은 이제 위장 부위에다가 치료 자극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한방 쪽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거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고요. 한방 치료하면 이제 뜸이나 침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 그렇죠. 소화기 질환 치료에도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역시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한방 치료인 이것은 약침 치료라는 것인데요. 네. 약의 효과와 침의 효과를 결합한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재를 정제하여 그것을 주사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담적이 심한 부위 혹은 경혈 부위에 주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그 약과 침의 효과를 동시에 내면서 굳어진 조직이 풀리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약뜸요법이라는 것인데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약의 효과, 뜸의 효과를 결합한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뜸의 온열 자극이 위장관에 전달이 되고 그 치료 약물의 증기가 피부를 통해 흡수가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담적을 치료하고 그 혈류 순환을 촉진시켜서 굳어지고 덩어리진 그런 조직을 풀어주게 되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소화기 질환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 영상으로 만나보셨거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한방적인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수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54세 여성분이셨네요. 네.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본인이 하시던 말씀이 저는 종합병원이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네, 환자분이십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통영에서 멀리서 오셨던 분인데요. 오. 그만큼 이제 사실 안 다녀본 병원이 없다고 할 정도로 환자분이 사실은 저한테 오실 때도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다고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겠다라고 느껴졌던 그런 환자분의 사례인데요. 이분 증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관절 부위의 염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갱년기 증상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뭐 두통, 어지럼증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증상들이 사실 낫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약을 드시게 되고 또 그 약을 드시는 과정에서 또 위장 장애까지 발생하면서 뭐 속쓰림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또 역류되는 증상이라든지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환자분의 상태를 진단을 하여 보니 아까 말씀드린 EAB 검사상 거의 모든 장기의 기능이 바닥으로 체크가 되셨고 환자분의 복진을 해보니까 네. 이 담적이 굉장히 심한 것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런 이제 EAB 검사상 이렇게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요. 치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떨어져 있던 것들이 치료를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그런 기능들이 회복이 된 것들이 관찰이 되셨고요. 치가 눈에 띄게 달라지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알고미터라는 기계를 통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담적이 어느 정도 딱딱한지 굳어져 있는지를 압력계를 통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네. 처음 오셨을 때는 1.4의 압력으로도 명치 부분에 통증을 느끼셨다면 치료가 거의 이제 2주간 입원 치료가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5점대의 압력으로도 환자분이 통증을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환자분의 굳어진 정도가 좋으셨던 그런 환자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종합병원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셔서 환자분이 많이 기뻐하셨던 그런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네, 치료가 잘 돼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뭐 속쓰림에 명치 통증, 관절통까지 있으셔서 이분도 굉장히 좀 힘드셨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예. 젊은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그러니까요. 42세. 네,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 부위가 뻣뻣하게 굳고 전신이 네. 통증이 있고 이래서 각종 병원을 다녔는데 검사상은 이상이 없으셨어요. 그럴 때 제일 답답하죠. 그렇죠. 예. 계속 결국엔 진료를 보시다가 결국에는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내원하신 네. 분입니다. 검사상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은 어쨌든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에 준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을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약을 드시고 힘들어하셨던 그런 환자분인데 사실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함과 동시에 역시 이분도 약을 계속적으로 복용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그렇게 위장이 좋은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이런 다양한 약들을 드시면서 더 안 좋아지죠. 그렇죠. 위장 증상이 더 또 좋지 않아지셨고 계속 그런 치료들이 계속 환자분을 힘들게 하셨던 그런 분의 사례인데 네. 이런 다양한 관절 부위의 증상과 소화 증상이 계속적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이분의 이제 진단을 하여 보니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복부의 굳어짐이 상당히 심하고 EAB 검사상 역시 다양한 장기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앞서 그런 설명드린 다양한 치료들을 복합 치료들을 병행하면서 네. 환자분의 그런 담적이 많이 개선이 되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아졌다. 많이 개선되셔서 환자분이 그렇게 약을 많이 드셨는데 그런 약들을 많이 줄이셨던 네. 그런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32세 남성 굉장히 젊으신 네, 분이에요. 이분 예.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그 취업을 준비하시다가
사실은 내원하셨던 분이세요. 네. 원래는 회사를 잘 다니셨는데 이 위장 증상과 다양한 그런 전신 증상, 뭐 공황장애 증상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셔서 네. 퇴사를 하시고 좀 휴식을 취하시다가 몸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다시 취업 준비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긴장 이런 것들이 환자분의 몸에 안 좋은 그렇죠. 영향을 주면서 맞아요. 네. 또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하셨는데 환자분 말씀으로는 그 퇴사할 때보다 더 안 좋아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굉장히 환자분이 힘들어하셨던 그런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뭐 다양한 증상, 뭐 소화가 안 되고 가슴 답답하고 명치 답답하고 그 다음에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 증상, 불안증까지 같이 이렇게 동반하셨던 그런 환자분이었는데 네. 역시 이제 EAB 검사로 이렇게 검사를 하여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 보이시죠? 기능이 많이 이제 떨어져서 기능이 거의 이제 바닥 상태를 보이고 있던 예. 그런 환자분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분이 이게 복부를 눌러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담적이 굉장히 심해서 담적으로 인한 이런 다양한 위장 증상과 전신 증상의 환자로 체크를 하고 네. 여러 가지 복합 치료들을 진행하였는데 역시 이분도 마찬가지로 검사상 많이 기능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원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불편한 속사정, 소화기 질환 때문에 힘든 분들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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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네, 지금 만으로 68세요. 네, 68세시고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저 이상희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입에서 냄새가 무지하게 나고요. 네. 네, 그러고 막 그 어지러움이 무지하게 심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고 막 기침이 무지하게 나오더라고요. 마른 기침이. 기침이요. 예, 예. 네네. 아, 그러고 막 허리, 어깨가 막 아프고. 허리 어깨가 아프시고 네, 잘 무릎팍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시고 그러고 네. 음식을 못 먹겠어요. 하도 막 저게갖고. 네네. 그냥 막 이 밥맛이 없더라고요. 음식 같은 게. 아 예예. 예. 그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예? 이런 증상들이 오래되셨어요? 이제 한 1년 됐어요. 막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봤는데, 예예. 예. 막 뾰족한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네 그 일단 내시경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내시경 해보셨는데 뭐 특별한 게 나오셨나요? 아니요. 그거 뭐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러셨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약을 처방해서 먹는데, 예. 그 뭐야. 그 뭐라고 그래. 우이 그 저게 넘어오는 거 그거 그 약을 처방해서 먹는데 위산억제제요? 예예. 예. 그거 먹어봐야 듣지도 않고 예. 미치겠더라고요. 지금 한 아, 1년 아유, 동안. 너무 고생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고생하셨는 예. 것 같은데요. 아버님 제가 앞서 내용에서 다 설명드린 이제 내용 그 증상들인데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해드릴게요. 우선 구취가 나고 어지럽고 마른 기침이 나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이러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담적으로 인한 전신 증상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약들을 복용하셔서 위산억제제를 복용하셔서 좋아지시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아버님이 잘 안 나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약들도 잘 듣지가 않는 그런 고질적인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허리가 어깨가 아파서 아마 진통소염제도 복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진통소염제가 또 위장에 좀 데미지를 환자들에 따라서 좀 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좀 종합적인 그런 통증이라든지 이런 위산 역류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스케줄과 플랜을 짜서 좀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잘 듣지 않으면은 좀 다시 의료기관에 내원을 하셔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진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진단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와 장상담 해보시고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2이요. 네, 72세시고요. 지금 혹시 네. TV 보고 계시다면 TV 볼륨을 좀 낮춰주시고요. 네. 네, TV 볼륨은 가장 낮게 낮춰주시고 이제 통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저는요, 네. 병원에도 많이 다녔고, 예. 그랬는데 병원에 가 검진을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위험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데 약을 먹은 그때뿐이고, 예. 나이도 그러니까 병원을 어딜 갈 줄 몰라요. 왜냐면 잠도 못 자고 항상 불안하고, 네. 떡 같은 거, 고등어 같은 거 밀가루 먹으면 막 신물이 나오고, 예. 극극거리고 막 그트름머리예요. 네네. 이게 또 약을 먹으면 약이 또 이렇게 어떤 때 약이 또 튀어 올라오고. 어우,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그러고 아주 네.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예, 아프고. 아유, 네네. 그리고 선생님 원장님 귀가 이렇게 밑에 귀 젖이라 되나 그게 부어요. 그렇게 양쪽이. 예, 염증도 잘 생기시고, 네. 예,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붓고 예. 소변도 이렇게 자주 마려워 약을 먹으면 아, 먹을 때 예. 도로 그렇고.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안 아픈 데가 없고 그래서 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 걸 몰라서 못 가고 이렇게 그냥 약만 그러시구나. 자꾸 사다 먹고 있어요. 예. 이것저것 검사는 많이 해보신 거죠? 저기 유검사, 장검사 이런 거 다 하셨고. 네. 어머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 아까 뭐 신물이 올라오고 이런 증상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그런 위식도 역류 질환이고, 특히 이제 이게 누워 있으면 수면 시에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불면증도 생기시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어머님께서 지금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있는데도 또 잘 낫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약물적인 치료가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어머님처럼 잘 안 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시고 계신데, 어쨌든 지금 이제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으시면은 좀 뭐 다른 검사나 다양한 다른 치료들을 좀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될 그런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저기가 아프고 잘 붓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담으로 인한 그런 전신 증상들이 잘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단을 명확하게 내려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늘 소화기 질환을 네.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살펴봤는데요. 어떤 질환이든 이제 예방하는 게 또 최우선이잖아요.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실까요? 사실은 우리가 병원을 가지 않고 건강한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오신 분들한테도 좋아지면은 꼭 예방하는 방법을 같이 알려드리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네. 우리가 근데 사실 잘 못 지켜요. 우리가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 분들 이걸 보시면서 꼭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시면 우리가 오래 씹어야 되는 거죠. 40번 이상 씹어서 입에서 물리적인 소화와 화학적 소화를 같이 하시고, 진밥을 드시고, 그다음에 좋은 식재료, 소박하게 식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쉬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그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식도 장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상희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